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낮 경기, 7월 한 달 동안 낮 경기가 또 얼마나 있었냐. 중간에 뭐 휴식기도 있고 했지만은, 이렇게 전부 다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들이 빠따가 좋았고, 낮 경기 때 안 좋아지고, 뭐 방어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 등등 토대로 해가지고, 낮 경기 때 강했던 팀, 이거를 겹치는 팀 보면 됩니다. 시애틀 같은 팀은 낮 경기 때 빠따도 좋아지는데 방어율도 꽤나 좋아진다고 해요. 피츠버그도 빠따도 좋아지고 방어율도 조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그날 선발들이 뭐 낮 경기를 잘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고요. 템파베이는 낮 경기 때 방어율이나 이런 OPS나 전부 다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도 그런 결에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랑 뭐 어떤 팀들이 이렇게 오바복이 좋은지, 낮 경기 때 빠따는 올라가는데 방어율은 완전히 하락하는 팀, 이렇게 애리조나 같은 팀이나 컵스, 뭐 캔자스시티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달과 얼마나 또 이어지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겹치는 애들 쪽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기도 갑작스럽게 막 결장한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트레이드가 막 스쿠발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막 빅 트레이드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슬슬 이렇게 좀 주전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스쿠발까지 이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카스티오가 옮긴다든지 레인 토마스도 옮겼고 카밀로 도발도 피츠버그로 갔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화요일 오전까지니까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갑작스럽게 선발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갑자기 마이즈가 결장한다든지 어제 경기 때도 천사에서 호세 소리아노가 갑자기 결장하면서 불펜데이 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마 화요일까지는 선발들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살짝씩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트레이드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선발들을 뭐 예측을 해본다거나 뭐 낮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끼워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브래디쉬랑 휠러고요. 자,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볼티모어는 뭐 낮 경기 때 살짝 언더세가 보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낮 경기 때 방어율이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떨어지는 팀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가 좀 있더라. 사실 오늘 나오는 브래디쉬는 원래 낮 경기를 좀 괜찮게 하는 놈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휠러는 낮 경기 밤 경기가 차이가 많지 않은데 일단 볼티가 낮 경기 때 약간 언더세가 있다는 게 있고, 휠러가 아마 최근 경기들에 낮 경기 때 살짝 고생한 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팀 다 이 팀들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둘 다 뭐 직전 경기 때 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래디쉬가 한창 회복세를 보이다가 저번 경기가 약간 아쉬웠었고요. 디트로이트 전에.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는 빠다가 좀 올라와 있는 추세였었어요. 그리고 휠러도 마이애미한테 갑작스럽게 막 얻어맞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아쉬운 경기를 했었습니다. 구속도 안 나온다든지. 폼이 좀 애매해요. 그래도 어제 경기 이제 산체스가 걱정스러운 면모는 있었지만 삼진 11개 잡는다든지 볼넷을 엄청 많이 줬어도 그래도 그냥 잘 막았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겉보기에는 지금 볼티가 좀 못 치는 구간이거든요. 필라델피아는 달리 봤을 때 좀 이제 빠따가 회복하는 면모를 약간이나 보였다던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필라델피아 쪽을 좀 보고 싶고요. 뭐 낮 경기라든지 뭐 양팀 선발들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언더도 못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경기 같아요. 선발들도 직전 경기 때 좀 못했어가지고.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워싱턴입니다. JR 리치랑 카발리라고 하는데, 자, 어제 경기 때 갑자기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무릎 부상 때문에 아마 IL에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원래 오늘 선발 예정이었던 페레즈를 어제 이제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JR 리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선발로는 잘 못 나와요. 저번 경기 때도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조금 고전했던 날에 이어받아가지고 얘도 쳐맞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봤을 때 애틀랜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선발 유망주인데 별로 못했어요. 그동안 한번 이제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닥이라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카발리인데요. 저는 뭐 카발리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번 경기도 잘했었고, 카발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런 것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워싱턴이 선발진이 지금 뭐 포스터 그리핀이 잘하고 있지만 다른 애들이 조금 못 받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리고 이런 카발리에 대한 뉴스가 팬그래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봤을 때 얘가 이제 유망주 단계일 때 포심 같은 것들을 높게 봤던 이런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그룹에 있다. 동년배들 중에서도 조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였고요. 땅볼 유도비율 좋은 거, 볼넷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이닝 잘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배경에 있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저도 쭉 읽어봤는데 얼추 뭐 카발리가 뭐 기대치도 있고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워싱턴이 빠따가 좀 별로인 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홈런 타자들도 몇 명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커티스 미드가 이적을 했다든지, 어제는 또 릴도 빠졌었어요. 잘 치고 있던. 하여튼 이 워싱턴이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데 가장 잘 치고 있는 2명 정도는 지금 뭐 건재하지만 남은 선수들이 지금 좀 이제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애틀랜타가 이 시리즈를 뭐 2경기나 빠따 차이로 앞세워가지고 잘 이기고 있는데, 저도 오늘은 선발이나 뭐로 봤을 때 워싱턴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나는 역배 방향으로 좀 보고 싶고, 뭐 애틀랜타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여전히 잘 치고 있다, 워싱턴 빠따가 계속해서 별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워싱턴 역배가 힘이 많이 실리진 않아요. 그냥 본다면 선발 정도여가지고 그냥 나는 리치가 좀 고생할 것 같아. 뭐 애틀랜타가 지금 빠따가 좀 좋고 워싱턴도 못 치니까. 그래서 저는 본다면은 이게 오바긴 한데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이 좀 없어진 경기죠. 이게 그전까지는 지금 워싱턴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7월 한 달 동안 빠따가 그냥 극강이었었거든요. 독보적이에요, 아주. 2등이랑도 OPS가 뭐 이 정도나 많이 나니까 뭐 그런 팀이었는데, 하필이면은 최근 이제 대여섯 경기 연속으로 지금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좀 이제 패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대비 성적이 지금 폼이 좀 안 따라온다, 그런 식이어서 약간 아쉽네요. 다음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맥스 셔저랑 리버라토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맥그리비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버라토레라고 합니다. 맥그리비가 트레이드설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막 세인트루이스가 트레이드를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 리버라토레는 약간 좀 저는 대체 선발 가능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WHLP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얘도 제구력이 훌륭한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이고 기본적으로 좀 많이 쳐맞습니다. 저번 경기에도 짧은 이닝 동안 피안타도 많이 맞았었고요. 토론토한테도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상대가 이제 맥스 슈어저인데 저번 경기 때는 그나마 1인분 하긴 했어요. 근데 볼넷을 또 3개나 준다든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확실히 슈어저는 저번 경기는 그냥 안 터진 정도지 짧게 또 내려갔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너무 못 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발 왁구가 이러다 보니까 9.5씩이나 받았는데 저도 오바를 보긴 보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지금 8월달에 빠따가 그냥 꼴찌 수준입니다. 밤 경기를 엄청 못했다, 대신에 낮 경기는 그나마 낫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확연하게 빠따 꼴찌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토론토가 있습니다. 7월달에는 둘 다 빠따가 밑바닥이었다, 뭐 이런 게 있길래 개인적으로는 선발 왁구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거지만은 역시나 오바가 근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언더도 많이 있고. 나는 그냥 세인트루이스가 못 치니까 그래갖고 토론토를 보는 셈인데, 이러면 토론토도 좀 이제 불펜들을 많이 기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내일도 아마 경기가 잡혀 있어가지고 불펜 쓰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이게 원래는 오바를 봐야 될 경기인데 빠따를 못 믿겠다, 그런 게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토 쪽으로만 볼게요.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애리조나입니다. 게빈 윌리엄스랑 켈리고요. 자, 게빈 윌리엄스가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삼진을 11개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7이닝을 먹었는데, 근데 최근에 4경기 중에 사실 1승 3패예요, 팀은. 게빈 윌리엄스의 활약이 제대로 따라와 준다. 중간에 한번 뭐 6이닝 5실점 경기도 있었지만은 이 9위발을 상당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보는 맛이 있다. 요즘에 그런 것과 함께 구속도 상승도 되고 삼진을 4경기 동안 11개를 잡은 거, 이것도 아마 기록이 좀 있을 건데, 어쨌든 윌리엄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기인데 팀 성적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만큼 빠따가 좀 못 미친다는 거고, 메리 켈리도 요즘에 1인분이 잘 됩니다. 한 5경기가량 꾸준히 괜찮은 편에 있어요. 6월달에는 6.68이었다가 7월달에는 1.95로 많이 회복을 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냥 어느 정도는 1인분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경기는 언더를 좀 메인을 삼고 싶은데, 하필이면은 이게 어제 경기 때 파커 메식 등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선발들이 둘 다 짧았다. 이게 누가 봐도 메식이 애리조나의 드레이크보다 훨씬 더 나은 선발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메식이 5이닝도 못 채웠거든요. 양팀 선발들이 둘 다 좀 일찍 내려가가지고 불펜 구간에서 점수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빠따적으로는 기대가 좀 적은 애들인데 점수가 20점이나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더 보기가 조금 무서운데, 기본적으로 게빈 윌리엄스는 뭐 낮 경기를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켈리가 요즘 뭐 1인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뭐 클리블랜드 쪽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경기가 점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걱정이기는 하네요. 다음은 CCAT 대 피츠버그입니다. 체이스 번즈랑 켈러고, 자, 먼저 이제 체이스 번즈는 제가 여기 있는 거로 낮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번 그날 매번 수정을 하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 낮 경기 2번을 털렸어요, 이 친구가. 얘가 막 5실점 가량 하는 경기도 있었고, 직전 경기도 그때도 낮 경기였거든요. 낮 경기 때 요즘 2경기 연속으로 털리고 있고, 그냥 제가 여러 차례 얘 경기 때 팀이 많이 이기긴 하는데 좀 못 믿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저번 경기 때는 평소보다 이제 구속이 조금 안 나온다든지, 사실 5실점을 했지만 자책점은 1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2사 잡았을 때 공을 던졌던 게 아마 상대 타자가 휘둘렀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체크 스윙 판정으로 원래 번즈 쪽에서는 스트라이크냐, 그러니까 삼진을 잡은 거냐,
근데 심판 쪽에서는 이게 뭐에 맞았다.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마 볼 처리됐을 거예요. 안 맞았다 쪽으로. 체크 스윙 따지니까 이게 휘두른 게 스윙이 아니었었고 몸에도 안 맞았고 그래서 그냥 볼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말루로 홈런 맞았습니다. 애초에 주자 출루 자체가 에러가 껴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책 처리가 안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말루 홈런이 됐다. 약간 아쉬움이 좀 따른다는 거죠. 요즘에 낮경기도 잘 못하고 이닝도 조금 줄었고 제가 포심의 위력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켈러는 저번 경기 때 5.1이닝 2실점으로 요즘에는 1인분을 하는 날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제가 얘는 8월 달에 늘 좋지가 않더라. 작년에도 아마 8월 달에 마지막 경기인가 한번 잘하고 남은 때는 잘 못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켈러가 보니까 이제 같은 지역과 신시내티를 상대를 많이 했는데 토탈로 봤을 때 최근에 그냥 10경기 정도는 3.92로 괜찮게 찍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얘가 홈에서는 신시 상대를 했을 때 최근 10경기 동안 2.72로 찍히거든요.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원정 갔을 때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원정 갔을 때 8경기 동안 8.83입니다. 이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신시를 상대로 했을 때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홈 경기를 많이 한 편인데 원정일 때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1인분 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나마 잘했던 게 21년 5.2인 2실점. 이게 가장 잘했던 거라고 하니까 그만큼 켈러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폼이 조금 괜찮아지고 그런데 이 구장에서는 엄청 고생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지금 번즈도 그렇게 못 믿겠고요. 그냥 오바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얘네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낮 경기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낮 경기 때 빠다가 확 올라온다든지 방어율도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켈러의 상태는 좀 애매하니까 낮 경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저는 뭐 오바라든지 사실 뭐 신시내티 방향이긴 한데 솔직히 승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바를 우선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템파베이 대 화싹입니다. 그리핀 잭스랑 앤서니 케이인데 둘 다 그냥 얘네들 로테이션에서는 좀 못 미는 애들이기는 하죠. 근데 뭐 저번 경기 때 잭스가 삼진을 10개나 잡았지만은 피홈런도 안 맞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실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볼넷을 뭐 3개나 줬다든지 요즘에는 뭐 1인분을 되는 날이 종종 있기는 한데 한참 이제 애매할 때보단 그래도 괜찮은 구간인데요. 중간에 한번 뭐 5이닝 7실점을 한다던가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홈런 리스크가 있는 친구인데 화싹이 좀 홈런을 잘 치는 팀이니까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고요. 뭐 앤서니 K도 요즘에 5.1이닝 3실점, 뭐 5이닝 2실점 막 터져나가는 경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최근에 5경기 정도? 7월 달에는 그래도 뭐 3.80이다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뭐 방어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엄청 뭐 터지진 않는다 이런 거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얘네들도 낮 경기를 좀 볼 게 있죠. 템파베이는 낮 경기 때 OPS도 바닥이고 그리고 방어율도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싹은 뭐 낮 경기 때 방어율이 뭐 살짝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템파베이가 낮 경기 때 상당히 약해진다. 밤 경기 때는 OPS가 상당히 좋은데 낮 경기 때는 뒤에서 3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경기 때는 방어율이 3등인데 낮 경기 때는 상당히 좀 저조하더라.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딱 이런 경기가 낮 경기 분석상으로는 오늘 템파를 조금 피해야겠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화싹도 잘 못 치는 시기고 템파베이도 그렇다고 빠따가 아주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겼죠. 낮 경기였는데. 낮 경기 때 여전히 못 쳤다. 제가 그런 것들이 있길래 저는 뭐 오늘 화싹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 이거는 템파베이가 홈 경기가 엄청 강하고 화싹은 원정이 약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사실 선발로도 그렇게 뭐 믿을 게 아닌지라서 뭐 의외성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싹의 역배나 프렌 뭐 7.5 기준에는 둘 다 뭐 실점이 좀 있길래 오바 보는 건데 7.5 기준의 오바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발도 많이 안 받아요. 저는 화싹의 역배 같은 거 프렌 이런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치 대 마이애미인데요. 오늘 매치 선발이 여기에 이제 스탁이라고 나오거든요. 로버트 스탁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나이도 좀 많고 36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닝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등판은 이제 작년에 25년에 짧게만 갔던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는 좀 잘했어. 뭐 길게는 못 갔어도 한 3이닝 정도로 얼추 잘 막아줬다고 합니다. 2이닝 대비 3진을 굉장히 잘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공이 뭐 스토프가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여전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지금 매치가 얼마 전에 페라타가 갑자기 결장해가지고 그 센가를 갑자기 올렸고 그 다음에 이 자비온 커리가 아마 5이닝가량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 클레이 홈즈가 부상 복귀한다, 뭐 연장 계약할 거다, 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복귀를 안 하고 아마 다음 등판까지 리앱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매치가 길게 던질 수 있는 이런 투수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토비아스 마이어스도 이적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못해하고 그냥 처박아두고 있기도 하고, 자비온 컬이나 데리곤 러브레이디, 뭐 조나통도 요즘에 그냥 마이너리그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콜업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매치가 오늘 롱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선발이 일단은 그 마운드진이 오늘 좀 별로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얘가 뭐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위협적이진 않아요. 마이너리그의 이런 성적을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알칸타라는 저번 경기 때도 잘했습니다. 팀이 연패를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에로놀라랑 둘 다 의외로 호투했던 경기에서 알칸타라가 1대0 승리를 지켜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알칸타라가 너무 잘하니까 얘를 막 8회까지 욕심을 냈다가 거기서 막 백투백 홈런 맞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 경기 때는 그냥 7이닝 만에 끊어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무난하게 잘 이겼습니다. 난 그냥 알칸타라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낮 경기도 강하고 매치한테 특히 이제 시티필드 원정 갔을 때는 9경기 동안 2.70으로 상당히 또 좋았던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마이애미는 확연하게 연패 끊고 나서는 좋아진 시기다. 매치는 지금 뭐 빠따도 그렇게 뭐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무난하게 마이애미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저는 뭐 8.5 기준의 언더도 생각 중인데, 이게 마이애미가 원래 낮 경기 지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최근에는 뭐 2연승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등등 살려서 저는 마이애미를 좋게 보고요. 8.5 기준의 언더는 별로 맛은 없는데 여기는 기록은 요즘에 언더가 좀 많다고 하죠. 이런 것들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텍사스. 제가 이 시리즈를 앞두고 휴스턴이 10시즌 동안 시리즈를 대부분 우세했었다, 홈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이미 뭐 2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미 위닝 시리즈는 확정이고 오늘까지 이기면 수입이거든요. 그냥 휴스턴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11경기 동안 10승 1패다. 어제 로넬 블랑코여가지고 물론 뭐 디그롬도 리스크가 있지만은 블랑코가 지금 워낙 별로라 제가 어제는 휴스턴을 안 봤거든요. 근데도 어제도 승리를 해줬습니다. 한 점 차지만은. 그냥 그런 것들 보니까 휴스턴의 기세가 너무 좋고요. 물론 쿠마로코도 요즘에 잘해요, 나름대로. 방어율 같은 게 이미 텍사스 내부적으로는 선발들 중에 아마 2등인가로 좋습니다. 근데 램버트가 너무 잘하죠, 지금. 휴스턴에서는 좀 풀 로테이션 돌아주기도 하고 잘하는 놈이거든요. 저번 경기 때는 이제 5이닝 동안 2실점. 아마 천사와의 시리즈였는데 살짝 그냥 뭐 평소보다 약간 못 미친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날도 배트머스라는 만만치 않은 선발 상대로 휴스턴의 승리를 지켜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램버트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쿠마로커는 사실 좀 오락가락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지금 휴스턴이 너무 기세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얘네들도 좀 낮 경기가 약간 약하거든요. 빠따 같은 거 밤 경기에 비해서 살짝 아쉽다든지 마운드도 조금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텍사스는 별로 눈에 띄는 건 많이는 없고 그냥 7월 한 달 동안 내내 이렇게 좀 방어이 별로였다, 뭐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경기 뭐 간단하게 폰발만 앞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8.5 기준의 언더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시리즈가 오바가 좀 많이 나와요. 텍사스가 넓게 봤을 때 지금 오바가 좀 맛있는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8.5 기준에 저는 언더를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휴스턴의 기세를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컵스 대 양키스, 콜린 레이랑 게리 콜입니다. 자, 어제도 6.5였는데 오늘 또 6.5입니다. 자, 어제도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었거든요. 근데 어제보다는 살짝 덜 불긴 하지만은 여전히 리그 플레이에서는 이제 점수가 한 7.1점 가량 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한 18%가 덜 나온다고 했었죠. 사실 근데 제가 어제는 이게 피터슨이랑 프리드면 둘 다 땅볼 유도비율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예측을, 이런 애들은 바람바를 덜 받는다, 그래서 요즘에 상태가 좀 별로니까 좀 안타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날따라 일단 홈런을 바람이 좀 막아주고 땅볼 유도가 되게 잘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났는데 결국에는 뭐 불펜 구간에서 점수도 났고 홈런도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2개나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 보니까 오늘은 저는 제 관점에서 어제보다 별로인 선발들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나마 콜린 레이가 뭐 홈이 조금 더 괜찮고 그래도 뭐 1인분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 양키한테도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의외성 있는 선수예요. 근데 게리 콜, 물론 뭐 게리 콜이 넓게 봤을 때는 콜린 레이보다 좋은 선발 인 거는 맞는데 제가 저번에도 아마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게리 콜이고 거의 한 뭐 2년 정도를 부상으로 쉬다 왔죠. 부상으로 빠졌던 시즌, 그리고 그 전 시즌 보시면은 막 피칭 럼밸류가 막 100이 찍힙니다. 엄청 잘했던 때고 그 전에 그냥 꾸준하게 막 일해 왔었어요. 사이영 받은 시즌도 있고요. 일했었는데 이제는 게리 콜이 나이도 조금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 그 과거에는 얘가 이제 프로레어 퍼센트 좀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은 선수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원래부터 피홈런 리스크는 꽤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율상으로 게리 콜도 68이닝에 피홈런이 11개면은 좀 아쉬운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 경기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싹한테도 되게 뭐 잘 버티긴 했지만은 그냥 나는 게리 콜도 지금 좀 별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양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빠따가 되게
되게 별로잖아요. 반대로 컵스는 얘네들도 이거대로 확실히 뭐 잘 따라주진 않지만 컨택은 저는 컵스가 낫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어쨌든 간에 홈런이 2개가 터졌다. 어제처럼 막 땅볼 유도가 잘 나와가지고 막 이닝이 쉽게 끝나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 들이밀어보면서 오늘도 그냥 한번 좀 오바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고 타격발로 컵스의 역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만큼 양키가 빠따가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바나 컵스의 역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 대 켄자입니다. 프리랜드랑 루고인데요. 자, 프리랜드는 그래도 얼마 전에 좋은 경기 한 적이 있었었죠. 마이애미한테 5인 2실점 한다든지 다른 팀들한테도 막 6이닝가량 먹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안 좋을 때보단 그나마 좋아진 건데 그냥 이 방어율은 얘가 원래 뭐 콜로라도를 홈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원래는 잘하는 놈이었거든요. 그 콜로라도에서는 내보이낼 만한 선발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리그 최악의 선발급입니다. 로렌젠 다음으로 WHP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선발이다. 저번 경기에서도 5.1이닝 동안 뭐 5실점 한다든지 그냥 안 좋아요. 얘는 확연하게 예년보다는 안 좋은 것 같고 반대로 루고는 요즘에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뭐 이닝을 조금 덜 먹은 적도 있지만은 4경기가량 회복세죠. 확연하게. 최근 3경기는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러다가도 확 무너진 게 루고긴 한데 그렇다고 쿠어스 필드에서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옛날 성적도 있고 하지만은 5경기 동안 뭐 20이닝에 3.15 특히나 이제 선발로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콜로라도 상대를 잘한 편이었었어요. 특히나 요즘에도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있길래 어쨌든 좀 많이 맞는 친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캔자시티는 낮 경기 때 빠따도 조금 더 좋아지고 방어율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이런 게 겹치는 팀이어서 약간 오바세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제 관점에서는 어제보다는 오늘 선발들이 왁구상으로는 좀 더 좋은 애들이긴 하지만은 어제도 점수가 뭐 시원시원하게 났으니까 오늘도 한번 오바 같은 거 좀 생각하고 싶고 켄자의 언더세가 끊겼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루고도 한번 믿으면서 켄자의 승리나 뭐 오바 이렇게 한번 뭐 짐작은 해보겠습니다. 근거는 많이 없죠. 켄자도 못 치니까 원정도 못하고. 다음은 천사 대 미러키입니다. 우리냐랑 미저라스키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언더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막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지금 천사가 넓게 봤을 때 메이저리그 최악의 팀처럼 보인다. 그전에도 막 엄청 연패 달리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끊어내긴 했지만은 뭐 한 점 차가 많았다든지 지금도 넓게 봤을 때 연패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수 생산력은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그냥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안 좋은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왈버트 우레냐 올 시즌 천사의 발견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네, 대부분의 구종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체인지업 같은 게 특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게 아쉬운 거는 땅볼 유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좀 이제 홈런 같은 것들도 적다. 근데 그에 반해서는 볼넷이 많다든지 체인점은 훌륭한데 싱커가 살짝 못 따라오는 점 피안타율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친구여가지고 위기가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미러키도 지금 그렇게 잘 치는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전 우레냐의 퀄리티를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2경기는 그리고 구속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레냐가 물론 뭐 미저라스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나쁘지 않은 선발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일단 언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미저라스키의 리스크는 저번 경기 때 되게 좀 짧게 갔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4이닝 만에. 근데 저번 경기 때는 시작부터 아마 11타자 연속 삼진이었었죠. 그래갖고 5이닝까지 버티긴 했는데 83구 만에 내렸습니다. 이게 미저라스키가 아마 후반기 때는 관리를 좀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천사 상대로 수월하게 삼진을 많이 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투구수가 조금 막 쌓이고 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선발 요건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저라스키가 후반기 때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어요. 그래도 미저라스키가 터지진 않겠지. 워낙에 WHP나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팀 다 천사는 그 인터리그가 꼴찌고 미러키는 이제 인터리그가 1등이 됐습니다. 미러키가 여러 면모상으로 그냥 천사보다 야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어제 되게 어렵게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언더 먼저 보고 싶고 둘 다 못 칠 것 같고 막아줄 것 같고 천사의 2.5% 생각 중인데 우리냐를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솔직히 뭐 천사 2.5%는 그냥 너무 이게 배당이 미러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마헨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막 오늘 손이 좀 안 가더라고. 우리냐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저는 네, 언더나 천사 2.5%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렉스 대 디트로이트 게이지 점프랑 몬테로인데요. 이게 하나 아쉬운 거는 원래 몬테로가 저는 좀 믿고 있는 놈이었는데 저번 경기 때 4.1이닝 만에 6실점 그게 좀 처맞기도 했습니다. 9안타나 주면서 그 전까지는 디트로이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었는데 약간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WHRP도 막 리그에서 막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의외로 잘하고 있었는데 저번 경기 때문에 약간 흠집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점프도 얘도 처음 났을 때 엄청 잘하다가 최근에 못하다가 직전 경기 보스 상대로 되게 잘했던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볼넷은 좀 있었지만은 안타를 거의 안 줬다. 간만에 게이지 점프답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디트로이트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빠따 이런 상승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 후리고 있고 구장 자체가 일단 홈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구장이에요.
있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좀 활기를 칠 수 있는 것 같다. 어제는 물론 어슬도 15개의 안타를 쳤지만은 경기가 뭐 일찌감치 기울기도 했었고 넓게 봤을 때 그냥 어슬레스가 빠따가 좀 별로기도 하고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얘네들은 홈발도 대단히 못 받는 팀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하필이면은 직전 경기 때 이 선발들이 분위기가 좀 상반됐던 거, 점프는 못하다가 잘했고 몬테로는 잘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빠따 차이, 디트로이트 빠따가 확연하게 상승세인 거, 그게 좀 더 눈에 들어와서 저는 뭐 오늘도 디트로이트 쪽 볼 것 같고 11.5 기준으로는 나는 언더긴 한데 다른 날보다 선발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언더긴 한데 네, 이것도 뭐 근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마이클 킹이랑 루프인데요. 그냥 뭐 우려스러워요, 둘 다. 루프는 저는 요즘에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번 경기 때 김영준 해설위원님이 요즘에 좀 잘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루프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재구난조도 있었고 길게도 못 갔다.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뭐 마이클 킹도 제가 요즘에 성적은 좀 따라오기는 하는데 뭔가 막을 때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좀 힘이 붙이는 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요즘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겉보기에 막 6이닝 실점, 막 깔끔한 날에도 이 내용상으로 뭔가 좀 고전했던 흔적들이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재구난조가 있다든지. 저번 경기 때도 뭐 피홈런 2개나 맞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클 킹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엄청 약했다고 합니다. 네, 47번이면 많이 만난 건 아니긴 한데 일단 볼넷 비율이 너무 높았고 피안 타율도 378이나 되는데 피장 타율도 대단히 높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마이클 킹이 샌프란시스코한테는 엄청 고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상대타자 전적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위기를 맞이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느냐? 저번 경기 때는 그런 게 잘 안 됐거든요. 저는 여전히 샌디오고가 뭐 빠따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나아 보긴 하는데 어제 뭐 메이시 밀러가 멀티이닝을 했다든지 오늘 샌디오고가 리스크가 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오바부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좀 꾸역꾸역 흐르는 게임이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 시애틀 대 미네소타인데요. 오늘 조지 커비가 어제 이제 카스티오가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커비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쩌면은 저는 오늘 조지 커비가 갑작스럽게 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후보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되게 잘했었어요. 저번 경기 때 텍사스한테는 거의 뭐 저승사자급으로 좋았다. 홈이 진짜 강했는데 원정은 살짝 우려스러운 거 그런 게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날 구독도 안 나오고 피홈런을 4방이나 쳐맞는 날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저번 경기가 그냥 확 주저하는 경기였는데 요즘에 나름대로 좋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냥 저번 경기 때 요즘에 폼빨 앞세워서 기록도 따라오고 그래서 얘를 좋게 봤다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 못 믿을 만한 상태라는 거죠. 기록이나 여러 가지로 예년 같지가 않다. 제구력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 2년 동안에는 조금 흠집이 났다. 뭐 이런 게 있는 상태고 단순하게 그냥 올 시즌은 이닝 대비 피안타가 더 많은 시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타지 브래들리는 요즘에 매우 훌륭하죠. 중간에 하면 컵스한테 5분이 5실점 했던 날이 있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한 8경기가량 매우 훌륭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뭐 IL도 다녀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확연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위 같은 것들은 훌륭하다. 구속도 빠른데 IVB도 최상위권에다가 일단은 뭐 스플리터 같은 게 조금만 더 따라오면 더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삼진을 10개나 잡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괜찮아요. 그래서 양 팀들의 분위기가 시애틀이 빠따가 막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미네소타 사실 이거보단 잘 쳐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치거든요. 어제도 이게 경기가 좀 원사이드가 가나 싶더니 길버트를 좀 털면서 그래서 미네소타가 좀 쫓아간 그림이었잖아요. 나는 오늘은 어제보다도 미네소타가 역배를 더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경기가 6.5 받은 건 사실 좀 이해가 많이 안 돼요. 글쎄 브래들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커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오늘 커비가 만약에 갑자기 결장한다면은 그거보다 나은 선발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오바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는 커비가 빠질 가능성을 약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저는 뭐 미네소타의 역배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6.5도 일단은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보기는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보스턴 이 경기는 뭐 유일한 밤 경기입니다. 원래 얘네들이 낮 경기나 이런 것 때 다저스는 낮 경기를 상당히 못 친다고 하는데 오늘은 밤 경기고요. 보스턴도 낮 경기가 살짝 처지는데 오늘은 밤 경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 경기 때 서로 못 치는 애들인데 밤 경기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언이랑 베넷이면은 아무래도 베넷이 조금 더 낫죠. 베넷이 아마 저저번 경기 때 5.5이닝 사실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어슬한테 잘 맞고 있다가 7회 때 갑자기 이제 또 이닝 관리나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그때 막 투런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번 경기도 사실 그냥 6회에서 끊어갔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추가 실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미 시언은 안 좋은 날이 좀 더 맞다고 봐야 돼요. 저번에는 5이닝 실점하긴 했지만은 그냥 확 와닿는 건 많이는 없고
그냥 일단은 베넷이 좀 더 보여준 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 시리즈가 둘 다 지금 계속해서 다저스는 보스 상대로 계속 좌한 상대만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 좋지가 못하다. 근데 중간에 한번 오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다저스는 별로 못 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때도 같은 조건이었거든요. 그 전날에는 뭐 9점이나 뽑았지만 어제는 많이는 못 뽑았는데 또 보스턴이 이겼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 이게 어찌 보면 보스턴이 세반 라파엘라가 중요한 홈런들을 계속 쳐주고 있어서 약간 의외성이 작용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에미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다저스가 기대치가 많이 낮고요. 베넷이 나쁘지 않다. 다저스가 넓게 봤을 때도 지금 좋은 빠따가 아니에요. 다저스의 강점이 좀 이제 부족하다면은 저는 그럼 오늘도 그냥 보스턴을 좀 보고 싶네요. 다저스를 2배당에는 못 간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스턴을 보고 싶었고 언더버는 그냥 밤 경기라서 애매합니다. 일단은 낮 경기 때는 못 치는데 밤 경기에는 괜찮게 치는 애들이긴 하다. 뭐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